안녕하십니까. 신한투자증권의 황유현 PB 팀장입니다. 오늘은 또 저 혼자 단독 진행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상 제가 했던 스타일대로 너무 어려운 얘기보다는 머리 지끈지끈 아프실 건데 어려운 얘기보다는 한 주간에 있었던 종목들, 그리고 다음 주에 매매할 종목들, 이번 주에 제가 매매해왔던 종목들하고 다음 주에 매매 한번 해볼 만한 종목들 위주로 종목 퍼레이드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제 생각도 담아서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지난주에 그래도 예상했던 대로 다행히 개별 종목장이 좀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주간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어서 조금 고비가 좀 있었죠. 실제로 목요일 날은 조금 매매하기 좀 까다로웠고, 또는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는 6월 달 뭐 폭락 온다는데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코멘트들이 있었지만 다행히 오늘 금요일장 다른 날과는 좀 다르게, 다른 그 여타 금요일과는 좀 다르게 화려한 종목장이 좀 펼쳐졌습니다. 시세는 지수가 2600을 훌쩍 넘어버렸고 2640까지 와버렸고요. 지수 퍼센트도 꽤 좋은 상승폭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단에서 특히 스터디를 많이, 개별 종목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셨다라고 하면 조금 잔고상에 좀 큰 변화들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만약에 잔고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거나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잠깐 쉬는 종목일 수도 있지만 제가 사례를 들어드릴 겁니다. 오늘 잠깐 쉬고 있는 종목, 판단되는 종목들, 그에 비해서 시장 대비 다 좋다는데 왜 나만 못 올라라는 느낌을 가지셨다라고 하면 그 종목에 대한 해결 방안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설하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환율이 1,300원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1,000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김대중 대표님하고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환율이 꺾이면 기관이 공격적으로 들어올 건데, 확실히 기관이 들어오면서 개별 종목의 수익률들이 확연하게 좋아지는 그림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까지도 매수에 가세를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물량은 대부분 다 개인이 판 물량이 되겠죠. 개인들은 매도한 게 아니라 매도가 되어진 모양새를 좀 보여줬습니다. 사실 2600포인트에 대한 저항도 좀 있었을 거고, 그리고 작년에 제가 요즘에 다른 분들하고 통화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작년 6월이 많이들 생각나시나 봐요. 작년 6월. 그리고 이제 작년에 6월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자이언트 스텝들이 있으면서 작년에는 셀인 메이보다 6월 달에 좀 세게 빠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죠.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들 많이 생각나시나 봐요. 작년 5월 달에는 좀 시장 5월에도 별로 좋진 않았지만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좀 격하게 하면서 인플레도 세게 나오고 하면서 요 그 지수 하락폭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그 공포를 올해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가 오르는 건 좋은데 올라가면 매도를 하고 싶다라는 코멘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출금을 하실 일이 있어서 매도를 하시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무섭다고 하시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런 심리가 다른 분들, 뭐 제가 저랑 같이 주식하시는 분뿐만 아니고도 요 전반적인 개인의 수급에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코스피에서 오늘 8천억 대량으로 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도 2천억 꽤 많은 수량들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외국인들도 꽤 많이 들어왔지만 오늘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확실히 종목장이 확산이 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통상 지금 수급 삼국지를 펼치고 있는 2차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인데 오늘 세 개 다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세부적으로는 오늘 아침에 2차전지가 상대적으로 강했지만 오후 들어서 조금 사실 음봉으로 보여주는 몇몇 종목들이 있었죠. 그 종목들이 나오면서 반대로 치고 올라가는 게 반도체 섹터들, 소부장들이 강력하게 좀 치고 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2시 반 이후에 조금 더 가속이 붙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가 지수를 견인한 부분들도 있고,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다른 반도체 소부장들도 끌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런 흐름은 다음 주에도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반도체가
금요일 날 좀 좋았기 때문에 이 흐름이 월요일까지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는 2차전지 소부장이나 또는 쉬고 있었던 몇몇 개별주들, 실적 좋은 개별주들, 그리고 오늘 조금 밀렸었던 2차전지 셌고요. 오늘 좀 음봉이 나와서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좀 안 올랐던 것들, 또는 2차전지 소부장 중에서 좀 상승폭이 좀 덜했던 것들이 다음 주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어떤 종목이 들어왔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종목이 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근데 기관이 일단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들어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뭐 사실 기업의 세부적인 뭐 거시적인 상황보다는 결국은 종목 싸움, 개인 투자자들은 종목에 대한 스터디 그리고 추세 추종 이 두 가지가 가장 자산을 늘리는 데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매크로 분석을 휘황찬란하게 정말 화려한 언변으로 휘황찬란하게 하는 것보다 내 잔고가 늘어나는 게 더 중요하죠. 사실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은 경제학자들 또는 다른 매크로 애널리스트 분들이 한 것만 들어도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근데 그래서 과연 어떤 종목이 올라가느냐는 결국 그 종목이 보여주는 힘에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매매 타점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 제가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레리 윌리엄스의 변동성 확대 전략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오늘도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면서 이번 주에 어떻게 매매했는지 하고 다음 주에 어떻게 하면 매매가 될지에 대한 코멘트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사실 하락이 좀 지수는 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어제 삼성전자의 양봉이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봤었고 만약에 오늘 양봉이 한 번 더 나오면 무조건 따라 붙어야 된다라는 관점이었는데 저는 삼성전자가 매수 신호가 들어와서 반도체 섹터에 다른 소부장에 더 조금 힘을 많이 실어줬었고요. 그런 결과 오늘 조금 계좌들이 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10월부터 계속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벌써 21조를 샀습니다. 21조를 샀기 때문에 이 금액을 팔려면 저 위에다 올려놓고 팔아야겠죠, 사실. 지금부터 당장 팔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들을 삼성전자 매매 패턴을 보면 경기 안 좋대 해서 반도체 경기 안 좋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수하기 시작하죠. 매수하기 시작하고 근데 그때 다시 아쉽게도 개인들은 계속 팝니다. 지금처럼. 개인들은 계속 팔고 외국인들은 계속 사죠. 그리고 이 산 물량이 모이면 그 관성과 에너지를 가지고 한 1년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쫙 밀어붙입니다. 그럼 쭉 올라가면 우리가 2021년에 경험했잖아요. 2021년에 1월 달에 고점을 찍었고 96,000원대 고점을 찍었고 그 해 상반기 내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외국인들은 계속 주구장창 팔았죠. 그리고 나서 2022년도에 축축 빠졌죠. 근데 지금 반대로 2022년 말부터 사기 시작해서 거의 지금 8개월, 9개월째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에너지가 계속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는 이제 상승 추세를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했고 밀어붙이는 구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뭐 지수에 대한 분석 코멘트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지금 더군다나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계속 매수 상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3,000포인트에 대한 트라이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근데 아마 반도체 경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2년 전 2021년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들어왔다라는 점.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3,000포인트는 생각보다 좀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다만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어떤 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가는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간다는 거는 시장의 투자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다가 아주 유의미한 두 번째 읽었던 책인데 그 구절이 하나 생각이 나서 가지고 왔습니다. 요 부분인데요. 열세인 업종을 기웃거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하락세인 업종에서 기막힌 주식 하나를 콕 집어내서 자신 투자 규제의 힘을 증명해 애쓰지 마라. 그러니까 정말 나만의 어떤 특별한 주식이 있을 거다. 내 계좌에 정말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뭔가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주식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나만 좋다라고 인정하는 주식일 수도 있습니다.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고, 결국은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다 좋아하는 주식,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들, 2차전지 소부장들, 그런 주식에서 매매를 해야 결국은 그쪽에서 시세가 나고 수익이 난다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결국은 안 좋은 곳에서 잃을 때 나는 더 좋은 곳에서 가자, 수익을 내보자라는 거고, 결국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자라는 거고요. 그 투자 요겁니다. 지금 요 구간이 가장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30주간의 주간 이동 평균선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건데, 1구간에서 사서 기다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1단계에서. 근데 2단계에서 사는 게 가장 빠르겠죠. 기회비용을 없애는 구간인 거죠. 근데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사는 게 가장 좋겠죠. 이 구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이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도 그런 구간이에요. 삼성전자도 30주선을 한번 봐볼까요? 전 참고로 40주선도 보긴 하지만 30주선을 좀 보면요, 다 지우고 노란 선입니다. 30주선도 이제 겨우 한번 이제 오랫동안 하락했고, 거의 한 그 하락 기간에 한 1년 반 정도 하락을 거쳐서 이제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양호한 장기 눌림도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좀 조정의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추세 상향으로 이제 올라타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이 구간 동안 펜이 있죠? 네. 보겠습니다. 작년 10월 달부터라고 했으니까요. 요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벌써 21조를 산 거예요. 21조. 외국인들은 여기서부터 팔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완전 데칼코만이잖아요. 데칼코만이. 여기서부터 팔았고 주가는 요만큼 빠졌습니다. 1년 반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은 요만큼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들은 반도체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사는 걸 겁니다. 그러면 또 이 에너지를 이만큼 모았기 때문에 또 올라가긴 할 건데,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몰라요. 전고점을 트라이 할지, 또는 일정 부분 뭐 전고점이었던 9만 원 정도까지 갈지, 여기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에너지는 모았어요. 에너지는 모았기 때문에 그게 과연 언제쯤 터질까에 대한 고민인데, 지금은 어쨌든 주식을 놓을 때는 아니다. 그 중에서 반도체들은 손절할 때는 절대 아니다.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소부장을 가져가자.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스피에서도 그렇고 코스닥에서도 그렇고 환율 상황도 그렇고 전반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는 공포심이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구간 일간으로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도 작년 6월 달 보면 당연히 안 좋았겠죠. 여기 5만 원 깨졌을 때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매도 클라이막스였지만 주가는 5만 1,800원까지 갔다가 10월부터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장기적으로 매수가 들어왔고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죠. 이제 추세도 분명히 턴을 했습니다. 결국은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가는 말이 뭔지 한번 세부 종목으로 말씀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변동성 확대 전략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은 이제 이번에 책도 출간했던 레리 윌리엄스라는 분의 이제 변동성 확대 전략입니다. 그날 가격의 움직임이 일정 수준 이상을 뛰어넘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격의 움직임이 일정 수준 이상을 뛰어넘는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 그러니까 그날 변동성이 어제의 변동성보다 더 크면 이제부터 추세가 확대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세부 타이밍을 어떻게 잡냐면, 오늘의 고가와 저가를 빼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폭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K값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거기다 한 다음에 곱하기 0.5, 이거는 고정값입니다. 곱하기 0.5를 하면 그게 K값이 되는 거죠. 그 K값에다가 다음 날의 시가에다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 다음 날 주가가 그 변동성 확대 전략에서 보여주는 가격을 돌파를 할 경우에 이제
매수를 따라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래 원칙은 다음날 시가 매도가 원칙입니다. 근데 한국 주식시장에서 제가 적용 몇 가지 패턴을 분석한 바로는 그게 추세 추종 또는 중장기 상승의 시초일 때도 있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려면 사실 그 기업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라던가 매출액이라던가 여러 가지 펀더멘탈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겠지만 내가 이 주식이 좋은 주식인 거 정말 잘 알아. 근데 언제 살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겠죠. 하나는 많이 떨어졌을 때 사거나 근데 생각보다 안 떨어져. 시장이 좋거나 이 주식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면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데 언제쯤 사는 게 가장 좋을까에 대한 해답을 해주는 게 이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 언제 좋은 건 아는데 언제 갈 건데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가 말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 자,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패턴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과거 1개월 이내에 주가 20% 주가 상승이 있었던 종목 또는 정별인 상황에서 주가가 골든 크로스가 난 종목이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났는데 그 전략을 오늘 만족한 가격이 나왔을 때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세 전환 기술적 분석 많이 공부해 보시는 분들은 이제 도지 패턴 이제 팽이 모양이죠. 그 도지가 나면 추세 전환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패턴 이후에 추세 전략 종목을 만족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 세 가지를 기준봉으로 놓고 거기서 매매를 찾아 들어가는 건데요. 물론 당연히 기본 전제 조건은 200일선 또는 30주선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이 일단은 무조건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 추세가 올라가고 있어야 된다. 상승 중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물려도 추세 상승인 종목에 물려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장에 딱 맞는 종목. 그러니까 물려도 상승 종목의 추세 상승인데 물리면 리바운딩이 꼭 나옵니다. 최소한 원 꼭지로 그 단일봉으로 죽진 않아요. 최소한 쌍봉은 만들고 죽기 때문에 요즘 같은 장에서는 분명히 이런 전략들을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데 오늘 대표적인 게 HPSP였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을 공부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분명히 아실 겁니다. 수소 어닐링 장비에서 국내 독보적인 1위 사업자이고 해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실적도 굉장히 올해부터 좋아지고 있고 최근에 서울대 투자동아리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그러면 언제 살까에 대한 고민일 건데 그 종목에 대한 해답을 사실 오늘 많이 딱 정확히 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지 종목, 아래 꼬리 달린 도지 종목이 어제 나왔었고 그럼 요거를 계산을 해보는 거죠. 고가가 21,700원이었고요. 제가 핸드폰으로 계산하면서 해볼게요. 네. 고가가 27,150원이었고요. 빼기 저가가 26,300원이었습니다. 26,300원. 아까 제가 나누기 2 하라고 했죠. 나누기 2 하면 425원이 됩니다. 425원. 그리고 오늘 시초가. 그러면 이게 기준봉이 됐다고 했고 그러면 요게 기준이 되는 거니까 내일 얼마 가면 이상 올라가면 매수가 되겠지가 아침 9시 시초가 땡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이 갭상승이 일부 있었지만 시가가 27,300원이었어요. 그래서 더하기 27,000 어제의 K값 더하기 27,300원을 하면 27,725원이 나와요. 근데 호가가 이제 50원 단위니까 27,750원 넘어가면 따라 붙는 거죠. 소위 말해서 돌파 매매를 하는 구간입니다. 그럼 한번 분봉을 볼까요? 어떻게 보였나? 자, 5분봉을 보겠습니다. 27,000 아까 75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27,000 여기 딱 보이시죠? 여기입니다. 네, 여기가 돌파가 되니까 정확하게 오늘 소부장이 좋아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여기가 딱 돌파하자마자 저도 같이 다른 분들하고 매수 버튼을 같이 눌렀습니다. 여기 돌파하고 나서 쭉 분출하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매 들어가는 거 가면 돼요. 그래서 단기 전략으로는 오늘 사실 뭐 오늘 종가 무렵에 매도를 해도 되는 종목이었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제 요게 제가 여기 제목에다가 마크 미너빈이라는 전략가 이름 썼습니다. 추세 추종의 전략가잖아요. 그래서 세부 타점은 레리 윌리엄스로 잡고 거기서 매수가 잘 되면 마크 미너빈이처럼 가는 말을 더 태우는 전략을 하면서
애드업 전략, 불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매매가 잘 됐어요. 됐으면 이제 만약에 뭐 다음날 뭐 다음 주 월요일 조정이 줄 수도 있겠죠. 조정을 줄 수도 있는데 조정을 주는 대신에 크게 추세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그냥 버티는 거고요.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월요일 날 또 도지가 나왔다고 칩시다. 이 정도 도지가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다시 기준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요일 날 또 양봉이 나오죠. 그럼 이날 불타기를 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사는 거고. 이런 전략으로 해 가시면 돼요. 근데 큰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차트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전형적인 어떤 패턴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랑 같이 주식하시는 이제 카톡방에서 그러신 분 한 분 있었어요. 전형적인 컵앤핸들이다. 네, 이렇게 윌리엄 오닐이 말한 이 자리죠. 이 자리였고 딱 그 자리에서 이 타임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돌파가 형성이 됐었죠. 만약에 어제 기준봉이 나왔더라도 오늘 양봉이 나왔다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다른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돌파할 걸 보고 사는데 그러면 27,750원이 아니라 27,400원 이때 사면 안 되냐? 근데 사면 안 됩니다. 돌파를 확인하고 사는 거죠. 돌파를 예상하고 사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어제 하이비전 시스템이 저는 이제 다음 주에 굉장히 좀 소위 말해서 맛있게 생겼는데 자, 하이비전 시스템 최근에 이제 애플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구간이 되면서 리포트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카메라 검사 장비하는 회사죠. 이제 계속 좋은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 종목을 어제 살려고 했었어요. 어제 보면 요게 어제는 음봉이었지만 어제 장중에는 양봉 흐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음봉으로 밀렸기 때문에 어제 매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요거를 기준으로 놓고 이날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조건값이 만족하지 않아서 안 샀습니다. 일단 하루 보류. 왜냐면 돌파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 돌파를 예상하고 샀으면 물렸겠죠. 근데 오늘 딱 때마침 아주 좋게 요 캔들이 비슷한 아주 좋은 양봉이 하나 나왔어요. 이날도 나왔었고 이날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날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지 않았죠. 근데 오늘 또 이날이 나왔고요. 만약에 하이비전 시스템이 월요일에 오늘 HP, SP와 비슷하게 이런 양봉을 그린다라고 하면 자,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고가가 오늘 보면 오늘 고가가 21,000, 21,250원. 250원 빼기 저가가 27,000원. 네. 그리고 나누기 2 하면 275원입니다. 이거는 오늘 본인이 만족하는 가격에다가 본인이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하는 값을 K값은 오늘 다 나오죠. 오늘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K값은 나옵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 9시 땡 하면 시초가가 쭉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관심 종목 딱 엑셀로 땡겨 딱 받으셔가지고 그러면 이 K값을 다 더해주면 돼요. 더하면 그날 내가 이 종목이 어떤 가격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따라 붙어야지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K값이 지금 275원으로 나왔어요. 270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종목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시가가 예를 들어서 시가가 그냥 오늘 종가 21,050원에 시작한다. 그러면 21,100원 더하면 21,325원이니까 21,350원을 넘어가면 따라 붙는 거죠. 따라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술적으로 붙는 게 아니라 하이비전 시스템 여러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들을 보면 지금 매출액이 올해 예상 보니까 3,200억 정도 되거든요. 내년에는 한 3,500억 되고 작년에 2,000억 정도였는데 올해 3,200억이니까 매출액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장주에서는 영업이익보다는 매출액, 외형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올해 분명히 매출액 성장이 원년이 되는 거고요. 지금 ROE도 20%가 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무적인 부분도 굉장히 만족하고 애플에 대한 추가 수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카메라 며칠 전에 이제 애플에서 VR 기기도 공개를 했죠. 근데 카메라 수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러면 검사 장비들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매출이라던가 추가적인 캐파 또는 업사이드가 분명히 보일 겁니다. 이런 내러티브한 요소들, 그 다음에 매출액 예상치들도 맞았는데 거기다가 이제 기술적인 타점까지 맞아 들어가면
아주 좋은 거죠. 근데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자리를 어떤 특정한 가격대를 돌파했다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돈이 다 들어가겠죠. 그러면 거기서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은 개인 투자자가 매매하기에 굉장히 조금 명확한 지침을 주는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제 개인적으로는 시가가 얼마 형성될지는 모르니까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는 그 전략 가격이 나오면 따라 들어가 볼 매매를 한번 해볼 생각이고, 만약에 주말에 대외적으로 악재가 터진다던가 또는 뭐 이 종목의 주말에서 뭐 갑자기 어떤 악재가 터지면 개파락이 한 3% 이상 나오면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종목이 많아요. 더 좋은 종목이 많기 때문에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다. 그 생각을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루에 한 100여 종목을 소팅해서 보거든요. 100여 종목을 소팅해서 보는데, 자, 이거 오늘 매매해서 종목이 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엑셀을 쭉 내려받아서 K값을 이미 정해놓고 오늘 현재가만 시가가 바로 이제 붙어가지고 이 매수가가 쭉 엑셀로 실시간으로 쫙 뜨게 됩니다. 이거는 DD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요 HTS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워낙에 종목을 많이 봐야 되니까 이걸 약간 시스템화해서 어떻게 보면 시스템 매매 초기 모습일 수도 있는데 종목만 시스템으로 떠놓게 하고 매매 이제 수동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관심 있게 많은 종목들을 매매하는데, 오늘 보시면 여기 HPSP가 여기 보이시죠? HPSP가 여기 있었고 오늘 상해 내내 있었고 27,725원, 그러니까 50원을 넘어가서 매수 유효가 이제 1로 바뀌면 2였다가 1로 바뀌거든요. 1로 바뀌면서 이제 빨간색 이제 음영이 칠해지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매매를 했던 종목들도 있고 없던 종목들도 많아요. 근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거 보면 오늘 굉장히 높아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17%가 나왔고, 라이온 캠텍도 그렇고 요즘에 캠핑 장비, 캠핑 의류 그 스노피크로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감성 코퍼레이션도 오늘 사실 최근에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매수 신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감성 코퍼레이션 보겠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 보면 보이시죠? 어제 도지였고 그거를 극복하는 흐름이 나오니까 봐보세요. 이 보면 되게 이 높은 종목을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나는 이거 추세 추종 가는 거 끝까지 먹어볼 거야 라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보면 자, 봐보시면 감성 코퍼레이션 매수가 4,208원이었습니다. 4,210원이라고 놓고 보고요. 분봉에서 4,210원 찍어볼까요? 네, 여기죠. 4,210원. 여기겠죠? 네, 여기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돌파할 때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뭐 여기서 한번 단기 매매도 해볼 수 있는 거고, 당연히 눌림에서도 한다라고 하면 전형적인 그 스캘핑의 원조는 이 자리인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스캘핑의 전형은 이런 식으로 한번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눌렀다가 올라갈 때 이 자리, 이 자리가 전형적인 스케일이거든요. 근데 3분, 5분봉이든 3분봉이든 중기 121선이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충분히 해볼 만한, 특히나 오늘같이 시장이 괜찮았을 때는 충분히 해볼 만한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나 스케일은 어렵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방송에서 스케일에 대한 얘기를 하기 좀 어려우니까 일봉으로 뭐 스윙 투자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매매 종목을 잡아가시면 좋은 거죠. 그러면 뭐 똑똑하신 분들 그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 말고 오늘 매수 신호가 나온 것 중에서 매수가 근처에 있는 것들, 여기 보시면 매수 신호는 잡혔지만 수익률이 0.1, 0.2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사실 돌파는 나왔지만 크게 많이 안 올라가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들에서 매매를 해보면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저도 매매를 합니다. 네. 그러면 너무 이렇게 작은 종목들은 너무 많이 갖고 이건 어차피 내가 매매 못해. 그러면 제가 종가 베팅하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 종목들 중에서 제가 공부한 종목이 있다, 내가 공부한 종목이 있다, 또는 이 종목은 내가 봐왔던 거다, 또는 주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을 충분히 매매할 만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만한 종목 중에서 DB하이텍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유니셈도 들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원익 QNC, 예. 그 다음에 글로벌 텍스프리, 뭐 비올, 뭐 이런 것들인 거죠. 한번 DB하이텍 봐볼까요? DB하이텍은 오늘 상대적으로 제가 안 올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지우고. 네. 자, DB하이텍 보면 오늘은 실전 매매 전략 위주로 하는 겁니다. 자, DB하이텍 보면 아까 매수 단가가 얼마였어요? 매수 단가가 63,000원이었습니다. 63,000원. 종가가 63,500원이었는데 63,000원이니까 이 자리인 거죠. 얼마 안 올랐어요. 예, 막판에 조금 더 종가 베팅 따라 들어온 다시 돌파하니까 종가 베팅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었던 거죠. 장중에 한번 돌파를 했다가 내려왔다 다시 올라온 거니까. 그러면 이런 종목들 이건 전혀 부담 없잖아요, 사실. 전혀 부담 없습니다. 아까 제가 결국은 단기 스캘핑이든 단기 매매든 중기 매매든 장기 매매든 패턴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 이 패턴이라는 게 결국은 한번 대량 거래 이후에 급등 이후에 눌림 줄 때 거래량 없이 하는데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펀더멘탈을 갖고 있느냐인데 DB하이텍 내용 보시면 좋잖아요. 그럼 보면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종가 베팅 또는 다음 주 시초가가 무리 없다라고 하면 손절매 한 6만 원 잡고 하면 5% 내외 손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자리에 있는 종목들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 주에 매매할 볼만한 종목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샘플들을 다음 주 월요일에 갖고 온 게 이 종목들입니다. 보시면 여기 DB하이텍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들이 약했어요. CS 베어링, CS 윈드가 약했습니다. 근데 베어링하고 윈드도 보면 아시겠지만 베어링을 놓고 보면 베어링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오늘의 변동성이 얼마냐면 자, 한번 볼까요? 변동성이 자, 12,110원에 요거 만족해야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아래 꼬리가 좀 길게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이게 돌파가 되려면 더 큰 변동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 종목의 숙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고가가 12,130원 빼기 저가가 11750이고 나누기 2 하면 K값이 190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음 주 시가가 오늘 종가가 똑같은 12,120원이라고 하면 더하기 12,120원이라고 하면 다음 주에 12,310원 12,310원이네요. 그러면 12,310원이니까 좀 약간 높네요. 예, 여기 시가가 오늘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 정도 떠서 여기서 작은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쑥 올라가면 쭉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CS 베어링이 단순 테마주냐? 아니죠. 풍력은 지금 잠깐 이번 주 다른 섹터가 셌기 때문에 이미 지난주에 한번 셌다가 이번 주 초에 다음 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하고 이번 주 중까지 셌다가 다른 섹터가 세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밀린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풍력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이 신고가를 충분히 뚫고 나갈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계속 어차피 수주들은 계속 들어올 거고요. 이번 주에 CS 베어링에 대한 리포트도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풍력에 대한 이슈 공부들은 올해는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일단은 풍력만 보시는 게 좋아요. 풍력만 보시면 좋은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간에서는 볼만한 게 윈드하고 베어링입니다. 뭐 SK 오션 플랜트나 여러 가지 있지만 SK 오션 플랜트 굉장히 저도 눈여겨보고 있는데 추세가 여전히 밑에 있습니다. 밑에. 굳이 이런 거 이것도 풍력 하부 구조물인데 굳이 이런 거 사가지고 오늘 같은 날 이 주식 좋은 거 아는데 안 올라왔으면 정말 좋은 주식인 거 아는데 도대체 언제 오르는데 이게 되게 딱 좋은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 주식이 이제 나중에 이게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 주식이 지금 사서 기다리는 거는 아마 절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주식 막 빵빵 가는데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굳이 지금 사실 필요가 없고 조금 더 이렇게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주봉이 이렇게 치면 되죠. 지금 거의 다 만났어요. 좀 더 올라와 가지고요. 이 주식도 똑같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 구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뻗어나갈 때 그러면 이 구간에서 그때 매매해도 전혀 늦지 않다. 근데 이 구간이 지금 제가 이렇게 뭐 보기 편하게 이렇게 그었지만 이 구간이 옆으로 이렇게 더 기어갈 수도 있어요. 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접근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CS 베어링 이런 것들 이미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를 매매하는 게 맞은 거예요. 얘가 더 대장인 겁니다.
나중에 대장 바뀔 수 있지만 이미 얘는 요 과정을 거쳐서 요 과정 정말 이 어려운 과정 이게 되게 짧아 보이지만 반년이거든요. 이 반년의 과정을 거치고 이제 올라온 거죠. 그리고 나서 한번 눌렀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내용 봤을 때는 이제 여기를 뚫고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가는데 그 세부 타이밍을 그럼 언제 사느냐인데 지금 사? 아니면 다음 주 사? 물어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일 전략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자 이제 그러면 풍력 약간 좀 개별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시면 KT 서브마린이라고 있습니다. KT 서브마린. 얘는 뭔데 이렇게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얘도 보시면 오늘 여기 보시면 KT 서브마린도 여기에 당당하게 5.7%의 수익률을 내고 여기 위에 있습니다. 개별주를 공부를 조금 하셨던 분 또는 이제 풍력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더 딥하게 들어가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건데요. 결국은 풍력을 바다에 설치하잖아요. 그럼 거기 생산된 전기를 어떻게 육지로 갖고 올까요? 전선을 깔아야겠죠. 네, 전선을 깝니다. 그래서 해상 케이블들을 지금 요즘에 전력줄, 전선주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전선도 까는 건데 전선을 심어야 되잖아요. 전선을 심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포설이라고 하는데 바다에다 해양 케이블을 까는 회사가 KT 서브마린입니다. 지금은 KT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LS 전선으로 대주주가 이제 바뀝니다. 그러면 LS 전선이 수주를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10% 정도의 매출을 KT 서브마린이 가져가요. 근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잖아요. 작은 회사니까 탄력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결국은 포설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과연 그럼 이 주식을 언제 살 건데 였는데 그 해답을 오늘 줬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과감하게 매매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쭉 슈팅, 오늘 시장도 좋았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올랐다. 그러면 뭐 단기 매매한 관점들은 단기 한 6% 정도 났기 때문에 매도하실 분은 매도해도 됩니다. 그러면 근데 좀 끌고 가자. 왜냐하면 올해 턴어라운드거든요. 이 주식은. 빅베스도 했었고요. 한번 얘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포설선이 화재가 좀 나가지고 좀 고생을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 좋아지는 그림들이 좀 그려집니다. 보시면 빨간색밖에 없죠. 여기 보시면 보시면 계속 3년 연속으로 적자를 내다가 올해 이제 예상치들이라던가 좀 이제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이제 올해 흑자 전환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만큼 풍력에 대한 수혜에 좀 약간 그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해가 올해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 해가 올해이기 때문에 추세가 완전히 잡혔기 때문에 KT 서브마린은 좀 약간 작은 주식이지만 개별적으로 공부해 보시고 한번 매매도 앞으로 충분히 좋은 구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번 주에 클래시스 이런 주식들도 좋았었고요. 이 구간마다 이 구간에서 매매 잘 재밌게 했었고 이 구간에서도 매매가 도움이 됐었고요. 제시스 메디칼도 결국은 오늘 한번 이 구간에서 해서 3일 동안 재미없다가 오늘 한번 또 결국 세게 힘을 줬었습니다. 피부 미용과 관련된 회사들, 특히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추세 분명히 오늘 도지가 나왔죠.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양봉이 나오면 또 뽑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열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지금 상승의 기울기가 그냥 45도잖아요. 뭔가 쥐어짜기가 나오려면 이렇게 클라이맥스가 나오려면 이 각도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 각도를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려워거나 단기적으로 매도하는 관점은 삼성전자 보여줬던 2021년 1월 어딨냐? 요 구간. 네, 이 구간이죠, 이 구간. 딱 이거랑 대칭 되죠. 45도로 가다가 뭔가 이게 쥐어짜기 나오면서 거리가 빵 터질 때가 있어요. 네, 이 구간을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클래시스는 피부과 개원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깔리는 그 피부 미용 의료기기, 박피 미용 기기입니다. 근데 워낙에 소모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남미 쪽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조금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 오면서 사람들이 침습에서 비침습, 그러니까 이제 성형 수술보다 이런 피부 미용, 대면으로 하는 이런 피부 미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속하게 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부 미용 기기들이 좋은데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제시스 메디칼이고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단식 상승. 그래서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실 수 있는데 저는 고민할 필요 없다 생각해요. 그냥 다음 주에 전 조건 만족하면 또 살 겁니다.
예, 또 충분히 매매 산다기보다 뭐 매매가 되는 거겠죠. 오늘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도 제가 막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도 여기서 더 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더 간다고 했는데 아이고 여기서 더 가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갔죠. 예. 이거 왜 이러냐. 예. 여기서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요 음봉 나오고 나서 요 돌파해버리가 더 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뭔가 쥐어짜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 단으로는 충분히 매매를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종목들 좀 보시다가 다음 주에 또 조건이 만족하면 충분히 매매해 볼 만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CS 베어링, CS 윈드 이런 종목들이고요. 그다음에 PEMC 같은 종목들도 오늘 어제 이 양봉 이후에 어제 매수가 아주 매수 좋은 타점이 나왔고 오늘 6.8% 특수가스 하는 회사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그림이 나왔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진짜 주목해서 봐야 될 종목이 바로 SK이노베이션입니다. 네. 보이시나요 이제? HPSP에서 보였던 종목 보이시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내려온 구간인데 오늘 작은 도지형 양봉이 나왔습니다. 도지형 양봉이 나왔고요. 지금 어쨌든 지금 소재 회사들이 조금 더 탄력적인데 저는 이제 셀 회사를 충분히 볼 때가 됐다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일단은 가장 매력적인 회사가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그러니까 수익률 측면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SK이노베이션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17조 정도 되는데요. 지금 한 18조네요. 좀 올라서 18조 정도 되는데 SK온 지분가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할인율 생각해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20조 정도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SK온 지분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SK온이 언제 상장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사실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흑자 전환할 거다 했는데 작년에 결국 적자였고 올해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오늘 서산에다가 또 추가적인 증설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온이 지금 기본적으로 화학이랑 정유에서 버는 돈만 해도 올해 1.3조 정도 돼요. 기본으로 깔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회사가 이제 값 가치를 받을 때가 됐다라고 보면 SK이노베이션이 가장 현재 구간에서는 해볼 만한 구간이 아닌가 수익률 측면에서 뭐 LG 에너지는 좋긴 한데 탄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있는 자 여기 대량 거래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중장기 이건 200일선인데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주봉에서 한번 봐볼까요? 주봉에서 이제 31선 위로 올라와져 있는 상태인데 한번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이제 상승하는 구간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봤었던 커브 앤 핸들 요 모양이 나왔습니다. 여기 나왔고요. 오늘 아주 예쁜 도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어차피 밸류에이션이나 2차 전지는 분명히 계속 순환하고 셋업체로도 분명히 또 센 구간이 올 수 있을 거거든요. 더구나 지금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대형주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잘못하다가는 대형주로 다음 주에도 한 번 정도 올 수 있는 장세가 뭐냐면 대형주만 올라가는 장세. 대형주만 돈이 싹 쏠려가지고요. 오늘은 중소형주들도 흐름이 좋았지만 대형주들만 싹 매기가 가가지고 지수는 좋은데 내 주식들은 왜 안 가지? 그런 날이 분명히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방지하려면 대형주는 못해도 30에서 50% 사이는 무조건 갖고 가야 된다고 봤을 때 그 중에 하나가 SK이노베이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기 보시면 딱 오늘 양봉은 나왔고 자, 오늘 HPSP처럼 딱 오늘 딱 교보제입니다. HPSP가 딱 좋습니다. 예. 요런 흐름이 나온다. 요런 흐름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여기 언저리가 되겠죠.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오늘 되게 작은데요. 캔들 패턴으로 이거 조금 더 공부하시면 아시겠죠. 이거 상승 잉태형입니다. 잉태형. 음봉이 있었지만 요 양봉을 잉태했다 그래가지고 상승 잉태형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여기 보시면 자, 근데 다음 주에 무조건 사겠다가 아니라 조건을 만족하면 사겠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자 계산해 볼게요. 고가가 20만 2,000원 빼기 저가가 198 600원. 3,400원이고 나누기 2하면 1,700원입니다. K값이 1,700원이에요. 1,700원이고 하면 그럼 시간의 단일가 한번 봐볼까요? 단일가가 거의 보합이네요. 보합이면 20만 500원에 시작한다. 뭐 그냥 지금 20만 1,000원이니까 더하기 20만 1,000원에 시작한다 라고 하면
20만 2,700원이 나옵니다. 20만 2,700원이 나오는데 호가가 500원 단위니까 20만 3,000원. 네, 요 가격. 다음 주에 시초가가 보합으로 시작해서 20만 3,000원 넘어간다 하면 해볼 만하다는 거죠. 네, 그런 전략이 좋습니다. 그럼 손절은 어떻게 잡느냐? 오늘 저가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가가 19만 8,600원이기 때문에 20만 3,000원에 사가지고 손절 19만 8,000원에 사면 한 5,000원 손절이면 크게 무리 없는 손절을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무리하더라도 물리더라도 사실 이런 종목은 물리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돌았기 때문에 물리더라도 추세가 상승 종목에 물리면 큰 걱정은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대형주 중에서는 최대 관심 종목은 저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 중에서 관심 있는 종목은 KH바텍입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라고 하면 사실 오늘 종목도 종목이지만 어제 매수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 어제 매수 나왔던 오늘 안 가고 어제 매수가를 지켜낸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제 6월 9일자 오늘 매매 전략인데 그러면 어제 거를 보면 됩니다. 매일 단위로 엑셀을 하는데 보시면 여기에 KH바텍 보이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물방울 힌지가 이번에 폴드 5에 실리면서 단가도 올라가고 평도 좋다라는 평이 있는데 매수 가격이 어제 21,300원이었습니다. 21,300원, 21,300원이었는데 21,300원이었죠. 근데 오늘 저가가 21,150원이었고 다행히 종가로 2450원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어제 오늘 둘 다 매수 가격을 다 지켜냈습니다. 예. 요 음봉이 있었고 어제 상승 장악형이 나왔고 그러면서 매수 신호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오늘도 지켜냈어요. 그러면 어제 샀던 사람들은 오늘 추가 매수를 해도 됐었고요. 신규로 매수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펀더멘탈 부분, 그 다음에 내러티브한 부분, 올해 이제 폴드 5에 대한 가격 인상, 그리고 애플도 언젠가는 분명히 폴더블에 진입할 거라는 것들, 레퍼런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실적 추정치들, KH바텍 봐볼까요? 실적 추정치를 보면 매출액도 분명히 작년 대비 올해 엄청 많이 늘어나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거의 뭐 30% 이상 늘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인 데이터도 별 문제 없다라고 보면 추세도 이제 완전 장악했고 한번 눌림 이후에 상승하는 구간이다라고 보면 이런 종목 한번 해보지 않으면 어떤 종목을 해보겠어요. 오늘 쉬었던 종목이잖아요. 반대로. 그러면 오늘 쏟았던 낸 종목이 다음 주에도 순환매 돼가지고 오늘 좀 많이 갔던 종목들이 빠져서 좀 덜 올라왔던 종목들로 간다라고 하면 KH바텍도 충분히 다음 주에 타겟이 될 만한 종목인 거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지만 빠지진 않았고 거래량은 확 줄어있죠. 이거 뭐냐면 받치면서 주가는 받쳤지만 팔진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은 주식은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주가는 누군가 사지 않으면 빠집니다. 이거와 비슷하게. 근데 거래량도 없이 주가가 횡보했다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 받치는 세력 또는 이 가격은 지켜낸다라는 매수 주체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다음 주에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볼까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 있는 종목들 제가 다음 주에 매매할 종목들로 한번 본 건데요. 자, 가보겠습니다. CS 베어링, 윈드 보셨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텍스프리도 마찬가지예요. 글로벌 텍스프리도 한번 또 속아볼까 하는데 조금 약간 계속 또 밖에서 안 좋은 뉴스가 들리면 또 꼬꾸라지는 종목이긴 한데 생각보다 이번에 많이 안 빠졌습니다. 제가 이 패턴하고 비슷했던 게 재룡전기거든요. 재룡전기도 이 구간에서 밀렸다가 결국은 이 구간, 돌파 구간 나오고 한번 결국은 갔습니다. 근데 글로벌 텍스프리도 다음 주에 요 노란색 21선을 돌파하는 양봉인데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게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전고점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요 4,470원 넘을 수 있는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조건은 갖춰졌습니다. 주봉도 이제 상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격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는 부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브가 요 패턴이죠. 요거 때문에 넣어놨나 보다. 하이브가 오늘 21선을 물고 넘었어요. 어제 양봉 이후에. 그러면 이 종목은 뭐 다음 주에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이제 반도체 신뢰성 검사를 하는 종목을 조금 이것도 개별주입니다. 요 종목도 다음 주에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인데 오늘 좀 이 음봉을 극복하는 시가 나와버렸어요. 요게 어제가 변동성이 굉장히 컸잖아요. 요거 한번 특이 케이스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고가가
14230 빼기 저가가 13130이죠. 나누기 2 하면 550원입니다. 근데 오늘 시가가 얼마였냐면 시가가 13910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지워졌다. 다시. 네, 죄송합니다. 이제 고가가 14230 빼기 저가가 13130 나누기 2 하면 되는데요. 그럼 550원이고요. 더하기 오늘 시가가 13910이었어요. 그러면 14,460원입니다. 그러면 꽤 높은 이게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높은 변동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4460인데 여기. 예, 여기를 돌파하지 14460인데 14460 돌파하니까 이 정도죠. 여기 돌파하니까 바로 이 단기 시세가 딱 나와버리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비슷한 게 베어링이 이럴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베어링도 오늘 아랫꼬리가 좀 길게 달리는 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매수 가격이 꽤 높게 형성이 될 건데 그 가격을 돌파하는 게 나오면 바로 여기 전고점도 넘어버릴 수 있는 구간이 됐어요. 근데 만족하지 않는다? 그럼 안 사면 됩니다. 이 전략의 좋은 점이 뭐냐면 그 조건값을 만족을 안 하면 안 사면 돼요. 안 사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yes or no를 명확하게 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솔루엠도 다음 주에 한번 관심 갖고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이미 오늘 매수 신호 나왔습니다. 매지온도 폰탄 치료제 매지온도 어제 매수 신호가 나왔고 캐치 바텍과 비슷하게 오늘 아랫꼬리 지켜내면서 막판에 끌어올리는 모습 아주 좋은 모습 나왔고요. KT 서브마린 있었고 에이프로 이 종목도 2차전지 소부장 중에서 안 갔는데 오늘 양봉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양봉이 나오면 분명히 좀 단기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고요. KH바텍 말씀드렸고 원익 QNC도 오늘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그랬고 그러니까 오늘 매수 신호 나온 애들은 계산해 보시고 다음 주에 눌러줬을 때 한번 충분히 전략을 해보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제 OLED 장비들이 많이 쉬었거든요. HB 테크놀로지도 한번 쭉 내려왔는데 다음 주에 만족하면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이고요. 차량용 디스플레이 이제 코팅 유리 제인티시인데 좀 많이 내렸습니다. 얘도 관심 종목인데 얘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대형주 중에서 하나 찍으라면 SK이노베이션 만족하면 무조건 한번 해볼 만하다. 그리고 KH바텍이나 DB하이텍, 그 다음에 풍력 주식들 요쪽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하루에 저는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서 저녁 먹고 한 100개 정도를 추립니다. 이 종목들을 만족할 이 나름대로 요거와 비슷한 패턴을 뽑아내는 검색식을 이용해서 뽑아내요. 그러면 거의 한 150개에서 200개가 나와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하나 놓고 펀더멘탈이랑 놓고 볼만한 것들 다 추리죠. 그러면 이제 뭐 처음 보는 종목들은 공부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다음날 내가 내일은 어떤 종목이 이 종목을 만족하면 매수해야지가 딱 값이 뜹니다. 그러면 내가 공부한 종목인데 이 종목까지 이 추세 전략까지 만족을 했다 그러면 뭐 고민 없이 바로 매수 버튼에 손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내가 공부한 종목이 정말 싸져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잘 안 올 겁니다. 그 종목들이 진짜 폭락이 와야 되는데 폭락이 온다라고 믿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기다리시는 건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지금은 가는 말에 더 태워서 매매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수한 기준봉의 저가가 손절 가격이 되기 때문에 손절에 대한 전략도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분명히 굉장히 유용한 전략이다. 단기적으로 뭘 사야 되는데 내 계좌에 당장 시장은 좋다는데 뭘 사야 되는데가 고민된다라고 하시면 쭉 돌려보시고 이 전략 한번 활용해서 계좌를 불리시는데 한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뭐 금리 인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특별하게 개별 종목 매매하기 참 좋은 장인 것 같아요. 언제까지냐면 저는 이제 7월 중순 정도까지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 7월 중순이 되면 아마 이제 1월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지금 좋은 종목들은 다 2분기도 좋은 실적이 발표될 걸로 예상되는 종목들이 다 좋거든요. 근데 그 전에까지는 아마 1분기의 논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고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 분명히 노이즈들이 생기거나 또는 투자자들 간에 아마 그
전략들 간의 변경들이 막 수급의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다음 주에 금리 인상이 있어서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현금화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현금 해 넣으면 또 다음 주에 아까 전략대로 오늘 좀 올라가면 좀 팔아가지고 또 다음 날 만족하는 종목들을 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주식이 무섭긴 하되 너무 떠나 있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략들을 쓰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금 지수 뭐 종목들도 그렇고 충분히 매매는 해볼 만하다. 근데 매매를 해볼 만한 어떤 종목을 매매하느냐 중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레리 윌리엄스의 변동성 확대 전략 사용해서 매매해 보시면서 이번 주말을 보내시면 굉장히 뜻깊은 주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처음 하시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해보면 산수입니다. 산수기 때문에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모르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혼자 하는 시간이라서 조금 매매 전략과 관련된 내용을 했고요. 다음 주는 김대준 팀장이 아마 단독 진행이실 건데 다음 주에 부디 오늘 나열한 종목들 중에서 좀 좋은 시세가 모든 종목이 다 간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분명히 저 종목들 중에서 충분히 매매할 종목들이 좋은 수익률을 주는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부디 그 종목이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이 되길 기원하면서 오늘 찐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